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말이죠. 제가 지금 주진우 의원의 지금 해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주진우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법률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률 문제에 관해서는 주진우 의원의 입장이 곧 우리 당의 입장으로 정립이 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당내 영향력이 큰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의 이제 법률가죠. 자, 그래서 이제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갖다가 제 방송으로 이제 협조를 받아서 그대로 올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 법률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 이런 거를 한꺼번에 여러분께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별도로 논평 없이 이제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반응을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완전히 지금 벌집 수듯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하고 조국당, 죄만 없으면, 대법원까지 해서 죄가 없습니다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방방 뜨고, 완전히 벌집 쑤셔놓은 듯한 그런 지금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죄 졌는데, 2심에서 너 정말 운 좋게, 운이 좋은 게 아니죠. 공작이 성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렇게 양심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엄중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무서울 줄 알아라. 그게 우리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적 조치다. 이런 점을 제가 날카롭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이제 법조계의 반응, 그리고 이제 제가 서정욱 변호사의 지금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지만은요, 언론에 나오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 서정욱 변호사만의 취재망이 있어요. 이 취재망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하여튼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우리가 돌아가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재판연구관들 수준에서는 이미 초안이 끝났다. 자, 그리고 지금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유죄 1심 판결이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법을 판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라는 게 상식의 집합제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2심의 무죄 판결. 바로 그것 때문에 검찰이 상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이나 저나 여러분들의 생각이 똑같아요. 지금 이게 1심에서만 2년 6개월 걸렸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복잡하지가 않아. 국토부 압박이냐 아니냐, 그 공문서가 다 있지. 네가 알아서 해 딱 돼 있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고. 어떻게 이게 무죄가 되냐고. 그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거기에 김문기가 몰랐다는 것만 갖고서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데, 국토부 압박까지 묶여있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압박, 이거는 한 20여 명의 성남시 관련자들, 국토부 관련 인사들이 전부 일관되게, 심지어요, 이재명이가 지가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불러놓은 증인마저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지. 공문서 보지 않으면 끝나. 근데 공문서도 나와 있고, 증언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슨 거짓말을 갖다가 과장인을 보는 그 2심 재판과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예? 과장이 그러니까,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과장이 곧 허위인 거예요. 과장이 허위라는 거지 뭡니까? 그게 허위가 과장이고 과장의 허위는 거의 등식이다. 국어사전에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2년 2개월 플러스 그 다음에 2심 판결, 그리고 2심이 지금 판결된 지가 최종 진술이 2월 26일이잖아요. 그리고 3월 26일인가 최종 선고가 나왔고, 그런데 요 선거법 할 때 이재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견서를요, 16번인가 7번까지 냈어요. 최후 진술을 하고 나서도 16, 7번의 의견서를 계속 낸 거야. 예. 그리고 나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 얘기는 16, 7번, 내가 확실히 죄가 없어. 그러면 최후 진술 딱 끝난 걸로 더 이상 붙은 게 뭐가 있어요? 최후 진술이잖아, 최후.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쏟아붓는 거야. 근데 쏟아붓고서도 17, 7번의 의견서를 냈다?
이건 거짓말하기 위한 의견서죠. 짜고 친 고스톱이에요. 예? 김만배 공작과 똑같은 공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리고 이제 저도 얘기하는 대로 우리 온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근데 이거 저도 그랬잖아요. 대법관들, 아니 그 사람들 신문 방송 안 보니까, 아니 저도 방송해야 되니까, 저도 논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거 논평은 거리가 된다.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뉴스 보는 순간서부터 벌써 이건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 판단해야 될지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법률 문제 같은 거, 뭐 외교안보야 뭐 제가 전문으로 다뤘으니까 그래도 제가 외교안보도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이제 법률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 플러스 전문가들, 제 주변에 유능한 법조인 출신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의견을 듣습니다. 그 대법관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유죄죠. 1심 판결이 맞는 거죠. 1심 판결이. 그래서 법원 재판 연구가들이 써놨다 이겁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하나는 그 파기환송, 하나는 그냥 공소기각, 이 두 개 딱 써놨다는 거예요. 두 개 써놓고서 이제 대법관들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쓴 주체는 바로 누구냐? 지금 헌법, 그러니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은 두 팀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전속조가 있고요. 전속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법관들한테 전속되어 있는 연구관들. 그러니까 그 해당 대법관의 지시만 받아서 일하는 전속 대법관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대법관을 보좌하는 이 공동연구관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연구 재판연구관이 있고, 전속재판연구관이 있고. 근데 이거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이 공동연구관에는요, 세 파트로 나누는데, 하나는 민사 담당, 그리고 하나는 형사 담당, 하나는 행정 담당, 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거법 사건이니까 당연히 형사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형사 담당 선사 담당, 죄송합니다. 공동연구관들이 이 재판, 요 판결문을 2개 버전을 써서 싹 가지고 있고 다 재판관들한테 줬을 것이다. 취재한 결과. 자, 그렇게 지금,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우리 국민들이 2년, 3년 다 가까이 지금 요 사건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떻게 대법관들이 모르겠느냐. 당연히 이건 뭐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걸로 상정을 하니까, 대법관들은 직업이 판사네요. 그러면 법률 문제 중요한 사건은 뉴스 보면서 그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하네, 이거 판결 잘했네 안 했네, 우리가 직관적으로 싹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 중에 하나는 헌재재판관하고 대법원의 대법관들하고는 질적 차이가 엄청나다. 왜냐하면 헌재는 헌법소원 자체가 정치적인 거다 이거예요. 헌법소원 자체가. 그래서 판사들도 정치적으로 임명한다 이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최고의 민주당판 헌재재판관을 지내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말 잘 들을 사람, 정치적으로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좌파 애들만 갖다 놨잖아요. 우리 법 소속. 하나는 마은혁 같은 빨갱이를 갖다 놨잖아요.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는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대법관보다 한 단계 낮은 이유가 바로 뭐냐? 대법원장도 헌법재판관 지명에 그게 추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니까 대법관보다는 한 단계 급수가 낮다 이거예요. 서 변호사 주장이. 자, 그래서 그 실력면에서도 한참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관은 실력면에서 최고의 정말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꼭 서 변호사의 말에 맞는 것만은 아니에요. 서 변호사의 주장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서 변호사 주장이 맞죠. 최고 법원이니까 최고 엘리트가 가야지. 근데 김명수 그 XX 같은 인간이잖아요. 예? 춘천지방법원장 하던 인간을 갖다가 대법원장 시켜서 그때도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깜이 안 되는 김명수가 대법원장인데 그 밑에 대법관들이 얼마나 깜이 안 되는 대법관들이 많았겠어요. 요것들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도 보수와 한 10여 명대 진보 한 3명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실력이 상당하고, 실력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자기의 이념 판단보다는 정치 판단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 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국민이 2년 이상 끌어왔기 때문에 다 알고, 그리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그러니 뭐 재판연구원은 더 잘할 것이고, 그리고 대법관의 실력이 상당하고 이러니 이거 이미 결론은 나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 이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그래요. 단정은 안 해. 단정은 안 하지만은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리고 법적에 저도 이제 다 친구 좀 뭐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거는 그냥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건 유죄야, 유죄. 2심 판단이 말이 안 돼. 딱 이게로 결론이 나요. 그러면 이런 결론치를 따라간다면 대법원도 유죄로 파기를 환송하거나 파기를 자판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서정욱 변호사도 그동안에는 파기 자판을 강력히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내가 탐문해 보니까 판사들이 보니까 파기 자판은 그래도 쉽지 않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과 원칙에 따른다면 요거는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 그리고 판결문도 거의 다 재판관 수준에는 다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희대가 이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하는 걸 보면은 정말 매우 이례적이다. 본래요. 이건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인데 통상적으로 말이죠. 대법원에서 재판 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밖에 평균적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상 초유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21일 날 이제 의견서가 이재명한테 왔어.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소부 제2부로 넘겼어. 2부로 22일 날 아침 10시에 넘겨놓고 12시에 전원합의로 넘겨. 근데 전원합의로 12시에 넘기면서 오후 2시에 첫 번째 기일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틀이 지나서 내일 두 번째 기일을 열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는데 연 것도 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틀 만에 열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24일 날 두 번째 기일을 연다는 것은 어제 조희대가 결정을 이미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렇게 이제 빠르게 하는 것은 조희대 본인이 633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공직선거법 상고심 평균 기간이 91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26일 3개월이면 6월 26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이 이미 선거가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판결이 내린다? 그러면은 이미 6월 3일 만약에 당선됐다? 그러면은 당선됐는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얼마나 논란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제가 보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빠르게 할 바에는 6월 3일 대선 전에 그리고 대선 전에 하는데 특히 등록날이 언제냐? 5월 12일 날 등록 마감일이라는 겁니다. 5월 12일이. 자, 그래서 5월 12일 등록 마감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끝나야만이 이재명 인간이 판결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민주당에서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것이 아니냐. 그래서 5월 12일 이전에 끝날 가능성을 끝나도록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법조계 지금 나오는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5월 12일 이전에 끝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아무리 빠르더라도 한 달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지금 벌써 이게 오늘이 4월 23일이니까 5월 3일, 23일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는 그러니까 대선 전에 판결 내기가 좀 어려울 텐데 빨라도 5월 말. 그러면 이게 문제는 뭐냐? 지금 이재명이가 피선거권 박탈이 이미 등록이 됐을 때 나오잖아요. 엄청난 혼란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란 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한 달 걸린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 걸리면 5월 12일이 넘어가버리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5월 12일 이전에 내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야 된다. 그리고 이 파기 자판의 경우는 왜 힘드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법연감에 따르면요. 10년간 2014년도에서 2023년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사건이 선거법 사건이 1612건이 돼요. 그중에 파기 자판된 사례가 2014년도에 딱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공소 기각 판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파기 자판이라고 하는 공소 기각이 됐으니까 2심 판결에 변화가 없는 거니까 혼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이재명이 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해서 꼭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말이죠. 이 파기 재판이 됐든 파기 환송이 됐든 만약에 파기 환송이 되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죠. 파기 환송되든 그러면 파기 환송이면 무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죄가 잘못됐다는 건 유죄라는 것이고 유죄 그러면 범죄를 갖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 파기 환송을 하면 고등법원에서는 파기 환송했으니까 유죄를 때려나는 거 아니에요. 고법에서 무죄 때린 게 잘못이니까. 그러면 유죄가 확정이나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인식의 수준으로 볼 때는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후보 5월 말에 판결한다고요. 7대 그렇다 이거예요. 파기 환송할 때 뽑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긴다. 이런 혼란을 조희대가 모를 리가 없고 그리고 대법관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날 새가면서까지라도 나를 새는 한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날 날 샌다고 안 죽어요. 절대. 죽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예. 절대 안 죽습니다. 더군다나 헌재 대법관들 젊잖아요. 안 죽어.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이 새벽 1-2시까지 제가 방송을 거의 99% 하지 않습니까? 안 죽잖아요, 제가 죽는 거 봤어요? 좀 뭐 힘들기는 해도. 그러니까 대법관들이요. 목숨 걸고 그야말로 주말이고 뭐간에 싹 반납하고 목숨 걸고 5월 12일 아니면은 5월 3일 이전에 우리 국민의힘 경선 끝나기 전에 결정을 내려라. 조익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사상 초유의 속도전. 그러니까 이제 그 22일 날 그 소부 넘겨 2시간마다 전원 라이브 그리고 회의 그리고 이틀 만에 회의 이런 거는요 사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사상 처음.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민주당의 그 반응, 민주당과 그리고 이제 조국당에서 말이죠. 오늘 법사위 소속 민주당하고 조국당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자, 성명을 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 예. 자, 타당치 않다. 자, 그러면서요.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선거법 재판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희대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기간 준수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민주당 인간들 이것들 7명 부원봉투 사건 이것들 빨리 처리하지 뭐해 심우정아. 예? 그러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선소부 후 전원합의체 심리 및 판결이 기본이다.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이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인데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치 않다.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너희들이 이런 성명하는 것 자체가 정치 사회적 파장을 향해갖고 지금 불복적 캠페인을 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웃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판 기간 내 선고하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 돈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이 점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현희 그 다음에 정청래 요것들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날 민주당 그러니까 이거 조국당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요 사실상의 양심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 한덕수 대행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권한 대행이 국회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 연설을 하는 거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하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국회 시정연설만 하고, 그리고 이제 통상 관련 협상대 관련된 정부 입장도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또 난리가 나겠죠. 봐요. 여기 민주당에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노 코멘트 하겠죠. 예,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이요.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그 권한대행으로 다시 복귀한 이후 20일 만에, 군부대를 이번에 방문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연합사를 방문해서 브런슨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한미연합 부대의 장병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할 때죠. 그래서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 강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난번 미 2항공대단 헬기 경락구로 이동해서 산불 진화장에 참고했던 장병들도 고맙다. 이런 말씀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원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맹의 구인 같이 갑시다. 먼저 외쳤고 장비들은 We Go Together로 화답을 했습니다. 자, 뭐 아주 뭐 오늘 성공적으로 지금 이 연합사 방문까지 아주 잘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잘 이루어졌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의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예, 본 방송은 마치겠고, 그리고 2차 정선 톱내 이 대진표가 확정됐는데 김문수, 한동훈, 그다음에 안철수, 김문수, 그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자, 이렇게 대진표가 확정이 됐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